가수 이은미입니다. 제게는 1세대 디자이너분들이 정말 제게 많은 것들을 많은 영감이나 또 도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제 무대를 감상하시고 제 무대 의상과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과 알게 됐고요. 그래서 박춘무 선생님과도 인연이 된 것이고, 이제 선생님 쇼에 가서 작품들을 보거나 혹은 선생님께서 이제 화보 작업이나 아니면 무대 의상들을 도와주시면서 인연이 되게 깊어진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대에서 연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어서 주로 컬렉션 의상들을 많이 입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끔 매장에서 직접 옷을 접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편하고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편안한 소재나 또 그런 패턴,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두 가지의 중점을 둔 포인트들이 꼭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많이 찾거든요, 옷을 입을 때. 그래서 그 옷이 옷장 안에 10년 동안 걸려 있어도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옷이 아니고, 이 옷을 이렇게 믹스했을 때는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같은 옷인데도 이 팔을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걸 즐기는데요. 대우의 박춘무 선생님 옷은 항상 그랬어요. 그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에요. 저는 제 옷장의 90%가 블랙이라고 할 만큼 검정색 의상을 좋아하는데, 같은 검정이어도 다 다르죠. 네, 소재에 따라서 혹은 질감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재밌게 엮어내느냐도 옷의 즐거움이잖아요. 그래서 가끔 너는 맨날 왜 검정색만 입고 다녀? 그러면 제가 그건 다 같은 검정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듯이, 선생님이 지금 옷도 그냥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저 그냥 그런 롱코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네. 가볍고 풍성한 이 양털의 깃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 여성의 매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또 날이 좀 추우면 깃을 이렇게 세워서 아주 따뜻하게 목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여기는 캐시미어 원단을 쓰시고 이 부분은 양털을 쓰셔서 포인트도 놓치지 않으시고 굉장히 편안합니다. 사실 이 두 소재가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뭐 한 가지가 너무 지나치게 확 눈에 드러나게 튄다거나 하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요. 전혀 밋밋하지 않는 그런 포인트이고, 무엇보다 겨울옷은, 그리고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드니까 가볍고 따뜻한 거, 그리고 편안한 거, 그러면서도 스타일을 놓치지 않는 거, 그런 옷들을 찾게 되거든요. 이 코트가 그렇습니다. 모델 송경아입니다. 2002년도 데모쇼가 선생님하고 첫 번째 쇼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가 잡지로 봐서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쇼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하게 돼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쇼는 선생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딱 떨어지고 매니시하면서 멋있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쇼를 했을 때도 무대에 섰을 때 제가 굉장히 멋있는 여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죠. 무대 음악이나 전체적인 느낌이 좀 약간 다크하면서도 굉장히 엣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 위를 걸으면서도 이 쇼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파워워킹을 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약간 이런 샤 소재의 이렇게 긴 옷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스키니하고 키가 큰 편이니까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자켓 같은 거나 이렇게 긴 바지들 이런 거 제가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예. 배우 한고은입니다.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떤 백화점 매장 오프닝 때 그때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처음 대무를 만나게 됐죠. 나이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의류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쇼핑하면서 너무 반해가지고
제가 아마 사비를 들여서 많이 구매를 했어요. 제가 블랙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제 옷은 굉장히 블랙이 많은데 블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블랙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무는 이 블랙의 단조로움을 너무나 잘 뭔가 순화시켜서 그 나름대로 좀 엣지 있고 좀 다른 어떠한 그런 블랙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약간 좀 슬림한 피트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제 팔 같은데, 이게 톨소 같은 데를 조금 이렇게 피트하게 입는 편인데, 데모 쪽에서도 저를 위해서 약간 조금 전체적으로 이 라인을 예쁘게 슬림하게 빼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편안하고, 되게 예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회색을 좋아하지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회색도 너무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회색이 딱 정확한 정직한 회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고, 또 빨간색도 빨간 색감이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빨강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특이한 빨강이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들이 사실은 데모가 가지고 있는 색감이에요. 예, 블랙과 잘 어울려지는 그런 색깔이라서 저는 무난하게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서울 패션윅 총감독을 맡고 있는 정구호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시대에 한국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발행되는 이제 잡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소식들을 접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또 역시 미국에서는 아방가르드 디자이너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고, 근데 그 잡지를 읽는 와중에 데무라는 브랜드가 되게 눈에 띄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방가르드 하지만 약간의 캐주얼 감성도 있고 남녀가 유니섹스로 나오고 옷에 이제 프린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밌게 들어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이거 이 브랜드 너무 멋있는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 기준으로는 한국의 가장 선구적인 아방가르드 디자이너로서 항상 인식이 돼 있었어요. 해체의 방법, 다시 재결합의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아방가르드가 있는가 하면은 그 클래식한 아방가르드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니까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젊은 감성의 아방가르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박주문 선생님께서 데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제일 먼저 그거를 시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캐주얼에서 가져갈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또 아방가르드적인 재단법을 갖고 있는 옷에다가 얹어서 복합적인 굉장히 새로운 개념의 아방가르드를 만드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브랜드라는 게 그 디자이너가 나이 먹어감을 통해서 브랜드도 진화해가요. 근데 이제 디자이너가 사실은 더 머추해지느냐 아니면 더 젊은 감성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사실 데무 박춘호 선생님의 그 옷들은 사실 쇼만이 아니라 해외 유명 트레이드 쇼 페어장을 통해서도 제가 항상 많이 보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패션윅을 맡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쇼를 되게 정식으로 몇 번 보아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그 아방가르드는 훨씬 더 안전하게 완성돼가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해외의 트렌드들을 반영한 되게 모던한 옷들을 만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 하시고 계시는 아방가르드는 그러니까 자기의 오리진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고,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국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그런 아이덴티티를 살리면서 또 굉장히 클래식한 방향으로 안정적인 아방가르드를 완성해 나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네, 완일입니다. 처음 이제 데무라는 브랜드를 접한 건 대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 잡지를 가지고 오면서 처음 데무라는 브랜드를 봤고요. 그때는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들은 조금 더 화려하거나 아니면 색상적으로도 좀 더 밝은 그런 느낌의 브랜드들을 선호했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좀 더 모던하고 세련된 이런 데모의 감성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뭔가 화려하기보다는 조금 기본에 충실한 그런 브랜드들을 좋아하고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좀 데모와 저와 생각이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원단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단단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점이 데모를 여태까지 쭉 끌고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통 이제 제가 옷을 고를 때 거의 기본에 좀 충실하게 검은색 아니면 화이트 아니면 그레이 이런 식으로 톤을
이제 입다 보니까 약간 사실 지루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네,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색깔을 더 넣고 싶고 그리고 춥지만 더 따뜻하게 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안에는 좀 더 베이직하게 그리고 겉은 조금 더 화려하게 해서 웨어러블하게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W 코리아 편집장 이혜주입니다. 박춘무 선생님을 처음 만난 건 90년도 후반쯤. 박춘무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땐 사실 그냥 사적으로 뵌 게 아니고 제가 디렉터를 할 때 촬영 때문에 선생님 그때 대무 빌딩이 있었는데 거기 만나러 갔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인상은 굉장히 강하고 되게 매니시하고 그리고 되게 차갑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선생님을 좀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 옷이 선생님하고 너무 똑같아요. 정말 군더더기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고 그렇지만 파워풀하고 솔직하고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강하고 자기와 굉장히 닮은 옷을 디자인한다는 거는 진심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년대 얘기를 하자면 그 시절에는 우리나라 패션이 약간 양분화돼 있었죠. 하나는 디자이너들이 어떤 부틱 위주로 고객과 이렇게 1대1로 만나면서 그런 패션을 만들어갔던 그 그룹이 있었고 그거 외에는 아예 그냥 대중적인 브랜드들, 그러니까 매스 브랜드들 이런 거 이렇게 두 개로 양극화돼 있었는데 제가 대무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에 분명히 디자이너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대무는 굉장히 브랜딩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많은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디자이너 이름만 있지 그게 브랜딩화 되는 게 좀 약했었는데 대무는 박춘무도 있었지만 대무라는 브랜드가 브랜딩화 돼 있어서 약간 그 디자이너 부틱과 이런 매스 브랜드 그 중간에 새로운 조닝을 만드셨던 게 그게 너무 괄목할 만한 일이었고요. 박주민 선생님 데모쇼가 2000년대 초반에는 진짜 미니멀한 옷들이 많았거든요. 쇼 전반적으로.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쯤에 들어서면서 그 미니멀하지만 되게 입체적인 그리고 레이어링이 많이 되고 재단이 풍부해진 그런 의상들이 쇼에 많이 보였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외국 브랜드들이 한국에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하는 디자이너가 거의 없거든요. 정말 손가락 안에 꽂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흐름에 맞게 본인이 빨리빨리 변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뉴웨이브 활동을 했던 것도 큰 영향이 있고 또 파리나 뉴욕에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도 너무 영향력이 있고 막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공존하는 시기에 들어서면서 선생님은 또 재빠르게 정말 커머셜하게 다 입을 수 있는 자기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마케팅적으로나 뭐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시는 게 넓은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빨리빨리 변신할 수 있게 그런 힘이 된 것 같아요. 배우 변정수입니다. 우선 제가 95년도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 잡지 모델이었어요. 근데 96년도 FW였으니까 3월달 쇼를 선생님 쇼를 하면서 런웨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머리도 짧고 빨강 머리에 약간 개성 있는 얼굴이지 모델처럼 멋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쇼를 통해서 약간 제가 무대에 놀 수 있게 약간 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모델로 시작해서 배우가 됐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뭔가 장식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얼리라든지 신발의 뭐 강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선생님 의상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들면서 아 뭔가 좀 힘을 빼보자.
제가 좀 힘을 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화이트인데 이런 쉬폰 뭐라 그러죠? 망사의 느낌? 네, 그 느낌과 이 화이트 코트의 색감 조화를 약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좀 미니멀한 느낌도 있기도 하고 클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어요. 괜찮지 않아요? 배우 배종욱입니다. 선생님을 처음에 디자이너로 만났다기보다는 사석에서 아주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었는데 선생님의 인상과 옷을 봤을 때 아, 그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이미지들은 같이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옷이 뭐 여성적이고 예쁘기보다는 뭔가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멋있는 그런 느낌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함을 갖고 있죠. 특히 선생님 겨울 코트 같은 건 굉장히 박시하면서도 선생님의 어떤 그런 무드가 이렇게 확 피어나는 그런 멋스러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옷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생님이 그림 그리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 선생님의 옷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과 개성 있고 좀 그 멋스러움이 선생님이 추구하는 회화적인 어떤 그림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뭐 색감이나 그런 감각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의 패션쇼에서 선생님의 독특함이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그 선생님이 평상시 갖고 있는 그 예술가적인 감성 그런 것들이 선생님의 옷 속에 녹아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멋지게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수 김유나입니다. 사실 데모의 이미지 하면 저는 블랙 그리고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항정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의상에서. 제가 처음 데모 의상을 접한 게 매체로 접했는데 제가 어릴 때였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을 때 화보를 본 것 같은데 사실 그때는 그런 스타일의 의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뭔가 스피릿이 있는 것 같고 이야기가 있는 것 같고 의상을 입은 모델을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의상, 그런 이미지로 처음부터 남아 있었어요. 사실 의상이 가장 나를 쉽게 표현해주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좋아하거든요. 나를 표현하고 싶으니까. 근데 그 표현의 방식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 자신으로 느껴질 때 가장 편해요. 다른 사람인 척 할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데모 의상이 그런 느낌을 주는 의상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멋진 코트를 입었는데요. 일단 딱 입은 감각은 몸에 착 감기는 의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옷은 입었을 때 얘가 내가 옷을 입어서 뭐가 무겁거나 부하거나 걸치적거리거나 하는 느낌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코트 딱 입었더니 제 몸에 착 감기고 착 가라앉는 느낌이 일단 들었고 일상에서 물론 이렇게 드레스업을 하고 입으면 굉장히 멋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이 코트는 진짜 어떤 의상하고 입어도 이너를 예를 들면 청바지랑 티셔츠만 입었다고 해도 이 코트를 걸치면 전체가 다 스타일리시하게 완성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사진가 김용호입니다. 데모하면은 아무래도 디자이너 박준모 선생을 생각이 나죠. 데모스럽다는 말은 박준모스럽다는 말인 것 같고 박준모스럽다는 것도 데모 같다는 이야기 같은 동의어로 느껴집니다. 몇 년간 데모 광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흥미로웠습니다. 그 표현한 데서 마지막 작가의 재량을 충분히 존중하고 그 작업하기에 되게 편안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당시로도 기억나는 것이 아주 그래픽적인 요소를 등장해가지고 신인 모델을 쓴다든지 또는 뭐 다른 광고의 차별을 위해서 일본 모델을 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요소들을 다 흔쾌히 받아들이고 또 표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당시로도 그렇고 상당히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대중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텐데 충분히 그 데모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이 있었고 사람들한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감정을 건드렸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고객들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이런 상업적인 면과 또는 이렇게 그 브랜드 또는 디자이너로서의 그런 창조적인 재량을 그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배우 정혜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평소에도 지금도 그렇고 미니멀하고 조금 더 모노톤의 느낌들을 옷들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게 평소 스타일인데 이제 연기자 활동을 하면서 데모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게 되었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많이 옷들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입은 의상 같은 경우에는요. 언뜻 보기에는 되게 무난해 보이는데 이제 컬러 같은 경우에도 크고요. 이 실루엣이 블랭킷처럼 이렇게 착 몸을 감싸주는 그런 느낌으로 무난해 보이지만 되게 드라마틱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 일단은 캐주얼하게 뭐 데님의 목폴라 그 위에 무심한듯 코트를 걸쳐도 너무 패셔너블하게 예쁘게 잘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다른 느낌, 오늘 입은 것처럼 롱 드레스에 이제 그 위에 딱 갖춰 입은 듯하게 입어도 너무 멋진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화입니다. 대무라는 네이밍, 흔히 말하는 이름 짓기를 제가 했죠. 대무. 30년 전이면 저도 어릴 때인데 왜 그렇게 멋진 이름을 지었죠? 그렇죠? 무라는 건 출발이고 마지막이고 환원이고 반복이고 계속되는 거죠. 없어야 있는 게 생기는 거니까. 흔히 무, 그럼 그냥 없을 무 하나만 생각하는데 없을 무 하나가 아니라 없다는 건 있음이 계속되는 거예요. 미니멀이라는 건 맥시멀을 감추는 방법, 복잡함을 감추는 게 미니멀의 가장 근본이거든요. 미니멀이라는 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잡함을 없음으로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미니멀이었듯이 무도 마찬가지의 뜻이죠. 그때 만든 로고가 두 종류가 있는데 네모난 박스 하나, 어떤 형태로든지 변형이 가능한, 그러니까 고정된 박스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잘라 쓰고 거의 재단할 수 있는 네모난 블랙 박스죠. 그것과 M자를 거의 건물 같은, 그래서 실제 건물도 로고랑 똑같이 만들었었고, 그래서 그 M이 영어로 M이기도 하고 건물이 되기도 하고 무의 미음이기도 하고 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양 서양 관계없이, 옛날 지금 관계없이 심플함, 단순함은 다 통한다. 근데 심플함과 단순함 속에 어떤 질감이 젖어 있는가,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죠. 드로잉 아티스트 켈리박입니다. 제가 17살 때 고등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엄마가 사주신 첫 번째 블랙 롱 코트가 데무의 코트였었어요. 제가 키가 큰 편이다 보니까 웬만한 길이의 코트들은 그렇게 롱 코트로 보여지지가 않는데 아주 멋진 블랙 롱 코트로 처음 데무를 알게 됐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여러 브랜드의 뭐 협업 제안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여성 패션 쪽으로는 여러 번 제안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캡슐 컬렉션을 함께 참여하게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우선 데무라는 브랜드 자체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었고 좋아했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한테는 되게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흔쾌히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된 데무의 또 새로운 꿈과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뭐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꿈을 담은 이야기들, 몽상가 시리즈들과, 그리고 데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는 저는 블랙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블랙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블랙이 또 어떤 건지 보여주자라는 회의 끝에 뭐 This is my black이라는 키워드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입은 코트의 컬러는 네이비지만 저에게는 This is my black 키워드에 맞는 데무의 블랙이라고 생각합니다.